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잘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인연은 운명이라고 사실 운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씀은 보장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린다면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관계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지금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좋아하는 사람, 잘 되고 싶은 관계를 학생이 목표로 삼고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는 서울대가 있을 거예요.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학생에게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라는 걸 기억해 라고요. 이걸 기반으로 저는 자기소개서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라고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너가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원하는 인재라는 사실을 어필하라고 말이죠. 이 방향을 실현하고자 저는 먼저 학생에게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대학의 교육과 대학이 지향하는 비전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등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꿈과 목표를 소개할 때 나는 미래의 발전 지향적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내 진로 역량을 신장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이 학교의 이러이러한 구체적 커리큘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글을 구성합니다. 이건 난 네가 필요해 라는 적극적인 구애이기도 하지만 해당 대학의 커리큘럼이 내 실질적인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난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잘 알아보는 노력을 했어. 난 널 잘 알아 라는 어필도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쳤다면 최종 단계는 나 역시 너에게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나 역시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서울대 키워드는 두 개였는데요. 미래 가치는 이미 사용했으니 여기서는 나 자신이 융합형 인재다라는 것을 이용해 볼게요. 나는 인문학적 기반과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자 일찍부터 노력을 해왔고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그 공부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다라고 하는 노력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만의 주장이 아닌 학생부의 기록으로 증명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이걸 3학년이 아닌 1학년부터 준비해왔다면 준비를 안 한 학생보다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준비하는 학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너가 나에게 필요해. 나 또한 너에게 필요한 존재야 라는 단순한 관계의 공식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 역시 이 관계의 공식을 알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부터가 먼저인 거죠. 이미 매력을 다양하게 갖추신 분들께는 그 매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아직 매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성장하고 준비해서 매력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오늘의 컨텐츠는 매력 기르기, 나아가 매력 활용하기의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잘못 전해진 말이에요. 정답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도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태는 위태로운 지경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100% 성공합니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사기죠.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과 환경 같은 요소들이 불확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의 직업, 성별, 성장 배경, 가족 관계 등 이런 다양한 요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성공하는 비결, 실패하지 않는 비결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담한 패배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에 있어서 위태로움을 피하고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미 정답을 드렸어요.
바로 백전불태 앞에 있는 단어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 오늘은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즉 지피지기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기, 즉 나를 알자입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나를 알자를 현대적 키워드로 변환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인데요. 요새 유행하는 말인 메타인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너무 난다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행동은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스스로의 부정적인 행동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바꿀 수 있죠. 성장은 반성과 성찰로 비롯되는데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관계에 있어서도 성공 확률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자, 자기 객관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애는 많을지언정 자기 객관화는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좋다는 자기 객관화는 어떻게 하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우선 기록을 권하고 싶습니다. 기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과 의미를 기록하는 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글로 기록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인데 요새는 브이로그와 같은 영상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 기록은 적나라하다는 점에서 자기 객관화에서 있어서만큼은 글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의 메타는 초월이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란 걸 확인하면 바로 오글거리고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점을 마주해야만 자기 객관화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거기서 부족하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한 나의 모습을 지향적으로 맞추도록 자극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죠. 즉 기록, 특히 영상 기록은 나의 단점과 장점을 직시하도록 하여 개선점을 알게 하고 나를 지향점으로 가도록 하게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이걸 알고 활용하면 더 근사한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서 두 번째 요소인 지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피드백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점검을 한다면 요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알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피의 방법으로 소통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만 빠지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매력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이 원하고 타인이 원하는 바를 알고 나의 성장 방향을 정해야만 비로소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중년으로서 꼰대 취급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가치보다 내 가치를 우선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가치도 존중할 줄 알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통, 경청, 겸손의 자세가 필요해요.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네 이야기가 궁금해? 나도 틀릴 수 있어. 내 얘기가 맞을 수 있겠구나.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태도까지 보이면 자연스레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가 상승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자세와 태도가 기본이 되면 우리에게는 유연함이 생기고 이 유연함은 스펀지처럼 타인과 세상의 장점을 흡수하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왜일까요? 자기 객관화와 소통의 자세를 가지면 기존의 매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력까지 생길 테니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 역시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타인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큰 맥락의 기본이 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역시 차근차근 풀어갈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면서 저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중년시대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그럼 안녕.